KBS에 왔습니다. 이어폰 정주현 작가님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벽같이 우리 또 김상훈 작가님이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 아침 일라디오. KBS 일라디오 오늘 아침 일라디오. 6시 15분에 시작하는 방송이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정도? 경제 작가님 중에 1등이고요. 가장 미인으로 1등 작가님이세요. 죄송합니다. 자, 오늘 골목경제 이야기 시간, 이런 반려동물 관련한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창업통TV 김상훈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그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시장 규모가 커지고 있는 거 느껴지는데, 구체적으로 이 시장 규모에 대해 파악된 게 있나요? 예, 맞습니다. 최근에 그 한 연구원, 삼성 KPMG 연구원 데이터가 발표된 게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이 반려동물 시장 규모가 한 400조 얘기하고 있거든요. 400조 원 시장. 예. 그 중에 4분의 1 한 100조 정도가 미국 반려동물 시장이고요. 지금 우리나라 반려동물 시장 같은 경우는 이 중에서 한 8조 5천억 원 시장. 앞으로 한 8년 후인 2032년 정도 되면 한 21조 시장으로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이 반려동물은 이제 하나의 산업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반려동물 키우는 인구가 아까 이제 1,500만 명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강아지나 고양이 외에 다른 반려동물 키우는 인구도 포함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우리나라 그 반려동물 인구의 거의 90%는 이제 가장 많은 게 강아지, 고양이, 반려견, 반려묘 시장인데요. 3등으로 많은 시장은 파충류 시장입니다. 요즘 다양한 파충류. 4등은 앵무새 시장이거든요. 앵무새 같은 경우는 직접 언어를 소통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뭐 이런 물고기 시장인데요. 아프리카에 이렇게 대형 물고기 수족관에 넣어놓고 하나의 반려동물이 반려가족이죠. 이렇게 알트 패밀리, 대한가족이 뜬다라는 트렌드가 발표된 게 몇 년 전인데, 요즘 반려동물 시장은 정말 커지는 시장이다. 놀랍습니다. 어제 우연히 유튜브 350만 원짜리 물고기 한 마리 봤거든요. 왔습니다. 예, 그런 겁니다. 그런 거예요? 예, 예. 예, 최근에 반려동물 박람회가 열렸다는데 가셨습니다. 제가 한번 가봤는데요. 네. 저 수원 패쇼라고 해서, 야, 이 수원에서 열리는 박람회장이었거든요. 근데 정말 인산인해였습니다. 제가 3년 전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그 당시에는 한 100개 업체 정도, 부스도 한 120개 정도가 이렇게 나오고, 그 당시에 3일 동안 한 15,000명 이 정도 방문했습니다. 이랬는데요. 3년 전에? 예, 그렇죠. 지금 딱 3년이 지난 6월 21일부터 3일간인데 보니까 전체 딱 배가 늘었다고. 한 200개사의 부스만 해도 300개 이상이 지금 전시를 하고 있었고요. 방문객도 3일 동안 2만 명이 넘게 왔기 때문에, 물론 한 80%는 반려견, 20%는 반려묘, 이렇게 딱 나눠져 있습니다만, 거기는 뭐 사람도 많이 오지만 정말 많은 강아지, 고양이 많이 봤습니다. 예. 사람만 혼자 오는 게 아니라 데리고 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같이 동반하는 거죠. 그 시장에, 그 반려동물, 반려묘 시장에 키워드가 있다고요? 맞습니다. 어떤 거예요? 요즘 반려견 가족이 직접 키우는 분들 보면 호칭이 우리 아이거든요. 우리 아이가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그러다 보니까 가장 눈에 띄는 게, 우리가 인체공학적 디자인 이러잖아요. 거기는 견체공학적 디자인 이러거든요. 그러면 우린 전원주택에 살고 싶다 이러는데 견원주택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뭐 인생 네컷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견생 네컷에서, 그래서 이런 반려동물 같은 키워드가 상당히 유쾌하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마케팅 코드하고 연결되는 부분도 있어서, 야, 요즘 이 시장 참 재밌는 시장이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이미 받고 있는 아이템들 어떤 게 있나요? 요즘 여기 그 전시회 쪽뿐만 아니라 요즘 시장에서 가장 확장하고 있는 시장은 반려동물 용품 시장입니다. 이를테면 뭐 반려동물 패션 의류, 뭐 반려동물 인식표, 목걸이, 아니면 반려동물 밥그릇 시장도 정말 크더라고요. 전체공학에 의거해서 강아지의 키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올려주는 이런 밥그릇, 이런 시장도 있고요. 반려동물 관련 최근에는 가구 같은 경우도 있고요. 또 반려동물 뷰티 건강, 이를테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애견 미용실이나, 요즘 특이한 건 반려동물 애견 테라피샵, 보통 한두 시간에 한 10만 원 하거든요. 예, 사람보다 더 비싸죠. 어떻게 보면.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반려동물 24시 놀이터, 파티룸, 요즘 반려동물 무인 판매점까지 상당히 커지고요. 최근에는
펫푸드라고 해서 반려동물에도 천연 유기농 식품, 유기농 원재료를 이용해서 건강 먹거리를 우리한테 키우겠다 이런 것도 있고요. 뭐 타로 가게 심리 상담. 타로는 왜 나와요 거기서? 우리 아이기 때문에 네. 우리 아이가 언어적 소통 안 되지만 혹시 나 모르는 근심 걱정이 있을까? 내가 제대로 이 친구가 무슨 생각을 할까? 이거를 타로점으로 직접 확인해보는 이런 사업까지 있습니다. 예, 이게 듣다 보니까 전 지금 내가 어디 살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놀이터요? 애견 놀이터 잠깐 얘기하셨죠? 맞습니다. 이 놀이터는 뭐예요? 따로 노는 데? 맞습니다. 보통 제가 지난주에 어떤 그 인천 구월동에 있는 이 정확히 얘기하면 반려동물 24시간 무인 놀이터입니다. 예, 그래서 진짜? 처음에 들어가면 네. 직접 스마트폰 인증을 해야 들어갈 수 있고요.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렸던 견생 네컷 다양한 애견 하우스가 있고요. 그 앞에서 우리 내가 반려동물을 놓고 사진을 찍고 직접 프린터를 해주고 거기에서 다양하게 애들이 좋아하는 용품도 팔면서 맨 안쪽에 가면 이 반려동물 뭐 생일잔치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파티룸이 있어요. 그래서 반려동물 친구와 친구 엄마 아빠 모여서 파티하는데 한 62,000원 정도 내면 뭐 케이크나 파티 용품 뭐 웰컴 패키지 용품 해서 이 다양한 파티까지 해주는. 근데요 그 예. 62,000원이 파티 비용이라 그랬잖아요. 예. 그것만 내면은 뭐 입장부터 시작해서 다 할 수 있는 아닙니다. 예, 그거는 파티룸만 이용하는 거고요. 일단 입장료는 1견당 8,000원입니다. 그리고 사진 찍고 이렇게 프린터를 하면 컷당 한 3-4,000원. 그리고 또 사람은 음료 하나 또 이렇게 음료나 커피 직접 먹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면 이 1견 반려동물과 사람까지 하면 보통 싸도 8,000원, 여차하면 20,000원 정도는 쓰고 오는. 투자 하려고 생각하는 분들한테 첫째는 요 반려동물하고 산책하는 뭐 공원 옆이라든지 비싼 입지가 아니고 중하급지니까 1층에 한 10평 정도 15평 정도이기 때문에 점포 구입비는 한 1,000에서 2,000만 원 정도. 거기에 그 견원주택이라고 이게 디스플레이 용품으로 중요한데요. 이게 한 채당 한 50만 원 60만 원 정도 돼요. 그게 그럼 10채는 구입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렇죠. 그럼 초도가 한 600 정도 들어가고요. 각종 시설 인테리어까지 하면 점포 비용 시설 인테리어에서 최소 5,000에서 여차하면 7-8,000 정도 들어가고요. 수익은 사실은 이게 보면 한 달에 300에서 500 정도 매출이더라고요. 그러면 이건 뭐 어차피 음식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중에 절반 정도는 순이익으로 가져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야, 우리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도 만들어주고 그다음 돈도 벌고 이런 개념으로 상당히 좀 요즘 뉴스화되고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24시 무인 판매점도 아까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예. 뭘 파는 거예요? 반려동물을 위한 만물상이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네. 다양한 먹거리, 살거리, 놀거리 같은 이런 용품 정말 많이 팔고 있고요. 그 애견 가구도 아까 잠깐 얘기하셨거든요. 예. 애견 가구는 어떤 게 나오는 거예요? 거실에 있는 소파 세트거든요. 이런 보통 반려동물 키우는 분들은 털 되게 민감하잖아요. 네. 털이 많이 빠져서. 근데 애견 가구 같은 경우는 털이 빠지더라도 쉽게 청소할 수 있도록 특수한 소재를 이용했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밖에 또 재밌는 비즈니스도 어떤 게 있나요? 맞습니다. 요즘 뭐 애견들을 위한 치아 건강 중요하기 때문에 치아 건강? 예, 맞습니다. 10초만 뿌리면 되는 치약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애견 아까 오일이나 버블 샴푸, 애견들을 위한 위생, 그 다음에 뷰티, 그 다음에 직접 셀프로 하는 뭐 수입산 이렇게 폼나는 가위. 지금 뭐 잠깐만 얘기를 들어도 무궁무진할 것 같아요. 이 시장이. 앞으로도 계속 이러겠는데요. 뭔가 계속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사실은 우리나라 요 반려동물 시장 같은 경우는 초기에는 이제 충무로에서 시작된 애견을 분양하는 시장이 사실은 이 반려동물 시장의 시작이었는데요. 분양해서 그 다음에는 야 직접 집에서 키우려면 배변을 잘 해야 돼. 그래서 애견 훈련센터 이런 거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뭐 애견들을 위한 먹거리, 놀거리, 살거리, 즐길거리
모든 테마가 여기에다 접목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해외는 어떤가요? 우리랑 비슷해요? 제가 지금 딱 보니까 국민소득 기준으로 한 3만 불 정도 넘는 나라, 세계에서 한 30여 개국, 그래도 먹고 사는데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문제 없는 이런 3만 불 이상 유럽 시장, 그 다음에 미국, 캐나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일본 이런 시장에서 상당히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아마 특히 최근에 요즘 우리 국내 애견 푸드 같은 경우는 뭐 요즘 K푸드 얘기 있듯이 국내 애견 푸드를 최근에 일본에 수출하고 이런 경우 상당히 많습니다. 90년대만 하더라도 일본의 애견 용품을 사달라고 하는 이런 분들 많았는데 반대로 오히려 우리나라 애견 용품이나 애견 푸드를 일본 시장까지 수출을 하는 업체들도 상당히 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외 시장에는 어떤 아이템들이 좀 여기에 애견 케어 시장 쪽이 되게 커지는 것 같아요. 한 공간에 가서 원스톱으로 직접 거기서 놀기도 하고 용품도 사고 뭐 이렇게 재충전도 하고 케어도 받고 거기에 모든 것 대형마트 그런 원스톱 쇼핑 이렇게 얘기했듯이 이 반려동물을 위한 원스톱 쇼핑몰, 원스톱 건물들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골목경제 풍경이 굉장히 바뀔 것 같은데요. 예. 반려동물 관련한 비즈니스들이 어떻게 보세요? 사업성 있다고 보세요? 창업자 입장에서 보면 이게 산업으로 시장 규모가 커지는 건 맞는데요. 모든 골목 상권에서 반려동물 테마가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이건 아닙니다. 지금 사업성이 검증된 것들, 이를테면 애견 미용실, 아까 테라피, 최근엔 뭐 애견 케이크, 뭐 이런 것들 이렇게 검증된 아이템을 중심으로 온오프라인 시장은 계속 확장 일로를 걸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특히 그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는 분들이 아마 직접 비즈니스하고 직접 연계하는 이런 측면이 많아서 요즘 상권 특성에 따라서 이런 이 반려동물 수익 모델은 상당히 좀 다변화될 수 있고 오늘 골목경제 이야기 시간 급성장하고 있는 반려동물 시장 관련한 비즈니스 현황과 전망까지 살펴봤습니다. 창업통TV의 김상훈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맛이 차원이 다르죠, 그죠? 2510님, 제주도 가려는데 장마가 온다고 해서 지금 속초로 가는 차 안에서 라디오 듣고 계시다고. 예. 금요일입니다. 저 내일 다시 돌아옵니다. 마지막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 많이 무덥다고 합니다. 장맛비 소식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좀 더운가 본데요. 항상 건강 신경 쓰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전 내일 다시 인사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근에 펫고등학교가 생겼어. 펫고등학교. 못했어. 네. 그게 뭐예요? 펫고등학교가 반려동물 매니지먼트 학과, 뷰티 케어과 이런 게 있는데 경북 봉화에